어머니, 제발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 생각해서. 그게 문제예요. 항상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 생각대로만 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참나. 너희 애들 키워줄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괘씸한 거야. 부모 이용해 먹을 때는 한마디를 안 하더니 다 써먹으니까 이제는 초인종이 어쩌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너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들어와 그러면. 그냥 서로 사생활 지키면서 왕래하면 안 돼요? 사생활? 내가 5년 동안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애들 이만큼 키우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서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서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 5년간 손주들을 돌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아들 며느리 위한다고 굳이 이사까지 하지 않았겠죠. 아들네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줬던 서 씨. 그렇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들네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들네외가 없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니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서 씨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드나들지 말라는 아들과 며느리.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을 못 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애들 다 컸으니 오지 말라? 고마움을 아는 종족들이라면 그런 말을 서 씨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 씨에게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괘씸한 아들 며느리를 교육시킬 방법이 말이죠. 서 씨는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워낙 건강하다가 갑작스럽게 떠난 탓에 서 씨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생전에 남편이 벌어둔 돈과 또 죽은 뒤에 남긴 재산도 적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늙어서 병원비 걱정이나 굶을 걱정은 없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줄 수도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명절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아들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딸보다는 가깝긴 해도 수시로 오가며 보기엔 애매한 거리였죠. 서 씨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더라면 둘이 놀러라도 다닐 텐데 안타깝게도 서 씨는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서 씨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매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것도 같은 동이에요. 뭐? 맞벌이 하면서 애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어머, 맞벌이하면서 바쁜 와중에 아이들 봐달란 소리도 안 했던 아들네였습니다. 거리가 있어도 주말에 한 번씩 맞길만도 한데 말이죠. 그게 내심 서운했었는데 아들의 말에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을 같은 아파트에 살며 매일 볼 수 있다니. 그때 며느리도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가까이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고 애들도 할머니 손에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이 이사하시는 게 부담된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에 서 씨가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담되긴. 나도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던 참이야. 너희 근처로 가면 좋겠네. 내가 애들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면 좋잖아.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서 씨는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백이동 10층에는 아들 부부가, 5층에는 서 씨가 살았습니다. 언제든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손주 둘을 서 씨가 돌봐주었습니다. 둘 다 어린이집에 다니긴 했지만 아직 어려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서 씨가 없을 때는 7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3시면 귀가했습니다. 서 씨 덕이었죠. 어머님,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미팅이 끝나질 않아서. 아니야. 더 늦게 와도 돼. 애들도 하나도 안 보채고 좋아. 그래요? 그래. 그리고 글쎄 내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더니 은우가 달려와서 품 안에 폭 안기는데 아이고. 내가 이 맛에 애들 키우지? 서 씨가 한박 웃음을 짓자 며느리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왔는지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은우 아빠 금방 오나? 나도 여기서 저녁 먹고 갈까? 아, 그러실래요? 그래. 내가 낮에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왔거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거에다가 같이 먹자. 네, 어머님. 그리고 여기 받으세요. 그런데 집에 며느리가 가방에서 웬 봉투를 꺼내서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고생하시니까 봉투 안에는 꽤나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그 돈을 마다했습니다. 돈이 궁에서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었고 손주들과 있는 시간이 좋았으니 말이죠. 돈 필요 없어. 그래도 내 손주 보는데 돈을 왜 받아? 며느리는 미안해했지만 서 씨는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도 받지 않고 아이들을 봐주었죠. 어머님, 그러면 저희 먼저 출근할게요. 그래. 어서 가봐. 서 씨는 아침 일찍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외 출근 시간에 맞추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일러서 등원도 서 씨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러고 9시가 되면 서 씨는 아파트 길 건너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은우야, 시우야.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 안녕. 큰 손자인 은우가 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연년생인 손자와 손녀는 사이좋게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서 씨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실수는 없었습니다.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먼저 아들 집으로 가서 아침에 미처 치우지 못한 설거지를 했습니다.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애들 옷은 따로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 피부가 약해서 세제를 최소한으로 써야 했죠. 점심을 먹고 나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저녁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다시 어린이집으로 애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서 씨는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고 아이들이랑 놀았습니다. 어머님, 청소하셨어요? 그래. 너 시간 없을 거 아니야. 아, 청소까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빨래도 제가 저녁에 와서 돌리면 돼요. 부담 가질 것 없어.
나는 혼자 사니까 집에서 청소도 빨래도 별로 할 것도 없어서 그래. 아, 안방도 하셨구나. 그래. 하는 김에 했지. 감사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정말 안 해주셔도 돼요. 애들 하원할 때까지 편히 계시다가 그때 오셔서 애들만 봐주셔도 충분해요. 서 씨는 사양하는 며느리를 향해 자애로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네. 나 오늘 저녁 먹고 갈게. 아, 그러세요. 은우 아빠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 그럼. 낮에 만들어 놓은 반찬으로 밥 먹자. 사실상 같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에 와서 저녁까지 먹고 돌아가니까 서 씨는 집에서 잠만 자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서 씨는 삶에 만족했습니다. 어느 때고 아들과 손주들을 볼 수 있고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며 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어도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아들 며느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봄부터는 서 씨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서 씨의 도움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게 된 것이었죠. 내가 은우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까? 아, 아니에요. 태권도차가 데리러 와요. 그러면 시우는? 시우도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어린애를 벌써? 요새는 4~5살부터 다닌대요. 안 그래도 2~3년 전부터 태권도에 보내겠다고 해서 서 씨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기도 하고 혹시나 다칠까봐 무서웠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 됐으니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몇 시야? 그래도 금방 오지? 요즘에는 태권도에서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줄넘기랑 축구랑 그런 것도 다 알려줘요. 그래서 집에 오는 시간이랑 저희 퇴근하는 시간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말에 서 씨는 어쩐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다는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말에 한 번씩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가 애들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럴게요. 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가 생기는 것은 싫었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다 커서 할머니의 돌봄이 필요가 없어졌고 무엇보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서 씨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같이 식사해요. 갈비찜 해놨어요. 주말마다 며느리가 가끔씩 서 씨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다시 올라왔는데 서 씨는 꼭 직장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밥만 먹고 금방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들네는 서 씨가 외로워하는 걸 알고 자주 보려고 노력했지만 직장일도 바쁘고 애들도 학교나 어린이집, 태권도장에 있는 통에 생각처럼 자주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꼭 애들 때문에 아들네 드나들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어느 수요일 저녁, 서 씨는 집에서 끓인 찌개를 냄비째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릭 10층을 눌렀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들네가 퇴근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능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서 씨가 문을 벌컥 열고 아들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하려고 했는지 며느리는 앞치마를 입다가 말고 놀라서 쳐다보았고 그 옆에 서 있다가 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애구, 너희 이제 밥 먹을 것 같아서 올라왔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뭐하러 두 집에서 밥을 해? 된장찌개 넉넉하게 끓였으니까 이거 같이 먹자. 아, 된장찌개요? 그래. 너 좋아하는 소고기 넣고 끓였어. 서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싱크대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려도 되는데. 괜찮아. 금방 돼. 반찬 꺼내고 해라. 서 씨는 그제서야 다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역시 반찬을 가져다 줘야 먹지. 부실하게 이게 뭐니? 아, 일하다 보니까요. 서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역시 아들네를 챙겨줘야겠다고 말이죠. 자신이 없으면 아들네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오늘 가서 애들 좀 봐줄까? 토요일 아침 7시. 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둘 다 집에 있어요.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금방 올라갈게. 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랑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였죠. 하지만 서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도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희는 어쩜 삼겹살 먹으면서 날 부르지도 않니? 저녁 10시쯤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마주보고 앉아 삼겹살을 먹으며 한잔하고 있는 아들 내외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 오시는 줄 알고요. 내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저녁 때를 놓쳤는데. 그러면 전화라도 했어야지. 애들은? 자고 있어요. 애들 재우고 둘이 먹는 거야? 식탁으로 다가가자 이미 거의 다 먹은 것 같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으려던 서 씨는 김이 샜습니다. 섭섭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쉬어라. 나는 집에 내려가서 먹을 테니까. 아, 다음부터는 연락드릴게요. 서 씨는 삐진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해해야지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가끔은 저들 둘이 먹고 싶을 때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가깝게 살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기분이 상해서 며느리를 안 보겠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 씨는 달랐습니다. 너희 혹시 테이프 있니? 어머님, 평일 저녁 9시가 가까워져 가는 시간. 서 씨는 아들네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테이프요?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택배 보낼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박스 테이프가 안 보이잖냐? 아, 그거 찾으시러 지금 오신 거예요? 아들은 자꾸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쩐지 자신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테이프요. 앞으로 전화 주시면 은우 아빠한테 가지고 내려가라고 할게요. 에이, 뭐하러 그래? 일하고 쉬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노는 사람이 직접 와야지. 서 씨는 아들 며느리의 반응에 조금은 섭섭했지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나흘 뒤에도 서 씨는 건전지를 빌리러 휴대폰 기능을 물어보러 자꾸만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우 아빠. 내 핸드폰에 말이야. 자꾸 이런 게 뜨는데 없애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 요것 좀 원래대로 되돌려놔봐. 주말에 아들네 집에 찾아가서 휴대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설명을 해주고 나서는 서 씨를 데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해요. 어? 비밀번호를 안 누르고 어떻게 들어와? 서 씨는 아들이 웬 실없는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초인종을 누르실 수도 있잖아요. 초인종? 서 씨는 그건 생각도 못 해본 선택지였습니다. 아들네 비밀번호를 알게 된 뒤로는 초인종을 눌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보다도 먼저 집에 와 있는 때가 많았으니 당연했습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고 서 씨가 방문하는 상황에서도 그랬지만 말이죠. 서 씨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새삼스럽게 초인종을 누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죠.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비번 뻔히 알고 있는데 문 열어주러 오는 수고 덜어주는 건데 뭘. 초인종을 누르고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놀라잖아요. 매번 예고 없이 오시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저희도 생각 없이 있다가 혹시라도 서로 민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도 어머니 들어오는 거 대비는 해야 하잖아요. 서로 민망한 일이 무슨 일인데? 엄마가 들어오는데 무슨 대비를 한다는 거야? 마음의 준비? 어쨌거나 초인종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 바로 열어드릴게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선을 긋나 싶었습니다. 참나, 알았다. 서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서 씨의 손에 잘 맡기지 않게 된 것도 섭섭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집에 오는 것마저 신경 쓰인다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5년이었습니다. 서 씨가 아이들을 봐준 기간이 말이죠.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만큼 받았더니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한동안 불시에 찾아가는 짓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시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신호를 알아들었는지 금요일 낮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희 일찍 퇴근할 것 같은데 같이 저녁 식사 하실래요? 그럴래? 너희 집에서 먹자, 그러면. 서 씨는 냉큼 수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동안 집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좀이 쑤시던 찰나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 걸로 봐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 듯했죠. 그래서 그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나서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서 자신의 집이 아닌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갔죠. 내부에 사람이 없으니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깜짝 놀라는 상황도 없을 거고 미리 대비할 것도 없으니 상관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정리부터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곰팡이 핑계 있으면 진작에 버려야지. 참, 내가 없으니까 집이 돌아가질 않네. 서 씨는 냉장고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도 좀 했습니다. 안방문을 여는 손길이 거침없었습니다. 역시나 어수선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출근을 했는지 잠옷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낮에 자주 와서 좀 봐줘야겠다.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랐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만 찾아오려고 저녁에만 왔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낮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저녁도 해서 먹으면 매일 올 수 있겠다 싶었죠.
서 씨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따가 다 같이 저녁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서 씨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고 집안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서 씨는 국자를 든 상태 그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니? 어머니, 저희 집에 계셨어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가 꼭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해맑은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저녁 먹자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와서 밥했어. 너희들은 손 씻고 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억누르는 듯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오세요. 이런 식으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시면 아무도 없는데 뭐가 어때? 너희 놀래키지 말라며. 지금 놀랐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왜? 내가 도둑이야? 가족인데 왜 그래? 서 씨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한 일인데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서 씨는 아들의 부탁에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남이야? 그게 아니라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 가족 간에 무슨 프라이버시야? 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 봐줄 때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니 이제 자신이 필요 없어졌다고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는 애들 다 컸다 이거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야? 은우 엄마, 네가 좀 얘기해봐.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도 괜찮아요. 거봐. 은우 엄마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제 보니까 며느리가 꺼리는 게 아니라 아들놈이 문제였습니다. 프라이버시니 뭐니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죠. 그나마 며느리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서 씨가 그동안 도움 줬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대하지는 못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 이제 오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오셔요. 오셔도 돼요. 오늘은 내가 밥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가마. 너희 집 냉장고는 내가 청소 다 했고 안방도 다 치워놨다. 밥도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라. 서 씨는 아들네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는 이야기였죠. 그제서야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그 뒤로도 아들네를 자주 찾았습니다. 명분은 다양했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과일을 깎아주거나 청소를 도와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 씨는 낮에 아들을 주려고 끓여놨던 국을 갖다 주지 않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서 씨는 얼른 일어나서 냄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침에 데워서 먹으라고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전해줘야 했습니다. 10층에 도착해 서 씨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약간의 심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다면 너희가 나쁜 거다 하는 서 씨 나름의 메시지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는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방문이 열렸고 잠옷 차림의 며느리가 나오다가 소리를 깍 하고 질렀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나와 보았습니다. 이 집에 올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니? 뭘 그렇게 놀라? 서 씨가 재밌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웃지 않았죠.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 가져왔어. 내일 먹을 거. 어머니, 제발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아들이 서 씨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너희 자면 그냥 부엌에 두고 갈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서 씨도 화가 났습니다. 자고 있는 부부의 안방문을 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 생각해서. 그게 문제예요. 항상 어머니 마음대로, 어머니 생각대로만 하시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초인종이라도 눌러달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참나? 너희 애들 키워줄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괘씸한 거야. 부모 이용해 먹을 때는 한마디를 안 하더니 다 써먹으니까 이제는 초인종이 어쩌고 비밀번호가 어쩌고. 너희도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들어와 그러면. 그냥 서로 사생활 지키면서 왕래하면 안 돼요? 사생활? 내가 5년 동안 어떤 희생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희가 애들 이만큼 키우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 충분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보답하려고 노력하고요. 너희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 맘대로 드나들 권리가 있다고? 나한테는. 서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 씨가 아들 며느리를 괘씸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집 살 때 내가 돈 보태줬던 거 잊었니? 사돈네는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사실 절반 이상이 서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물론 남편이 벌었던 돈이긴 해도 말이죠. 그렇게 크게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마음대로 오지 말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어딘가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돈이요?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서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흥분을 애써 내리눌렀습니다. 내가 돈 때문이면 애들을 공짜로 그렇게 오래 봐줬겠니? 부모라서 그런 거잖냐?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니야? 옛날 같았으면 같이 살았어.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나는 그런 거 있냐? 같이 살자는 소리도 안 해. 며느리한테 밥하란 소리도 안 해. 그런데 너희는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서운해서 한 소리잖아. 그런데 그때 아들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사할 거예요. 뭐? 둘째 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려고요.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너희 나를 여기까지 이사하게 해놓고는 가버리겠다고? 살다 이런 황당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우 엄마, 네 생각도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가봐라. 이 집 팔리지? 그러면 내가 보태줬던 돈은 돌려줘라. 그러자 아들이 서 씨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들은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서 씨가 턱을 치켜들며 마주 보았습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아들의 말에 획소리가 들릴 만큼 거칠게 몸을 돌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자 싶었습니다. 물론 금방 꼬리를 내릴 테지만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 아들 가족은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다리 차가 오르내리는 걸 창밖으로 보았습니다. 사다리는 5층인 서 씨의 집 베란다를 지나 위로 뻗어 있었습니다. 서 씨는 망연자실에서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쫓아 올라갔습니다. 너 내 말은 똥으로 들었니? 집 팔리면 분명히 돈 내놓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분 전에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어요. 뭐? 멍하니 있느라 휴대폰이 울리는 것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오느라 휴대폰을 챙기지도 못했죠. 서 씨는 황급히 돌아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서 씨가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여태 애들 봐주셨잖아요. 집안일도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어머니 희생했다고 생각 안 하시게요.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애들이 배운다. 부모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는 난 너희 속옷까지 정리해줬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런데도 매번 집안을 마음대로 휘저어 놓으시고. 저희도 괴로웠어요. 그래도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넣었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으로 가긴 하지만 한동안 찾아뵙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서 씨는 허탈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찼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세상에 다 있나 싶었습니다. 돈만 던져주고는 먹고 떨어지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 씨는 멀어져가는 이삿짐 트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서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집에서 TV만 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올라가면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삼시세끼 혼자서 밥을 먹었고 반찬을 해서 갖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그리웠습니다. 서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정아, 너희 오빠가 별말 없니? 서 씨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말 없어요. 왜요? 이사 갔다는 소식은 듣긴 했는데. 아니다. 너희는 언제 놀러 한 번 안 오니? 엄마가 웬일이에요? 우리한테 놀러 오라고 하게. 그냥 명절에만 보니까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애들도 그렇고.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뚱해졌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오빠네랑 있을 거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내가 그랬나? 참, 엄마 보러 가자고 애 아빠한테 말 못해요. 이유는 아시죠? 이유라니. 아니, 저희 집 살 때는 한 푼도 안 보태주셨잖아요. 오빠 집 살 때는 그렇게 큰 돈을 해주시고. 그거는 오빠니까. 그러니까요. 명절에 가는 것도 자식된 도리 하는 거예요. 딸은 평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서 씨는 보통 때 같았으면 콧방귀를 뀌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들네가 가까이 있으니 아마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멀어진 와중에 딸마저도 이러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오빠네 가족밖에 없으셨잖아요. 오빠한테 한번 직접 연락해보세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다시 딸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자 서 씨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외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아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혼자 먹는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선이었는데. 가족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 씨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눈을 좋아했는데. 작년 겨울 첫눈이 올 때 손녀딸 시우가 얼마나 좋아했던가.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라며 졸랐었습니다. 감기 걸릴까봐 말렸지만 결국 함께 나가 작은 눈사람을 만들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잠들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아이들은 건강하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야, 엄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너희는 잘 지내니? 아이들은? 네, 잘 지내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네, 어머니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망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제는 완전한 타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이런 행동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의 연이 이렇게 끊어지나 싶었죠.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아들네가 잘못한 것인지 이제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 씨는 아들이 보내준 돈이 아니라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가족의 온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텐데 하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싫은 상대를 숨막히게 했던 집착이었음을 초인종 한 번 누르는 그 작은 배려가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린 뒤였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서 씨는 매일 밤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